자, 그런데요, 건축법이 10m로 바뀌게 되면은 또 현장에서는 이 10m를 다른 방법으로 또 활용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8m였을 때 1층을 일부 내렸거든요. 1층 일부 내리면서 3개 층을 8m로 채웠는데 이번에는 10m로도 완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m 부분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0m로 개정이 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9m였을 때는 반지하가 올라가고 1층, 2층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장에 10m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서울시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속보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9월에 일조권 개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현장에서는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2023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어제죠. 12월 29일 금요일에 공포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울시 일조권 10m 적용하는 게 2023년 12월 29일, 어제가 금요일이니까요. 이미 공포하고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10m로 적용하게 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영상에서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꼬마 빌딩 디자인 하거나 꼬마 빌딩 사업을 할 때에 일조권이 10m로 개정됐기 때문에 무엇이 유리하고 또 어떻게 건축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 건축조례 긴급 속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조권 개정은 2023년 9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개정이 공포를 했는데요. 자, 건축법 시행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건축 조례가 개정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현장에서는 건축 허가를 접수하고 건축 신고를 접수하는 본격적인 시행이 바로 건축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월 12일 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각 지자체별로 각 사정에 따라서 이미 개정된 지자체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29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 공포된 문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조권 개정에 관련된 뉴스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서울시보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보 제 3939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소식을 서울시보에 이렇게 게재하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보 제 3939호 98쪽을 보시면요. 여기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시장 오세훈 이렇게 나와 있고 2023년 12월 29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조례 제 9024호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식적인 문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1항 2호 및 3호 중 9m를 각각 10m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시 건축조례를 보시면 35조 1항이 바로 일조권에 관련된 건축조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호와 3호에 기존 9m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10m로 개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023년 12월 29일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10m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개정 이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완화된 건축법 시행령 86조 1항 각 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건축법 61조가 일조권이고요. 건축법 시행령 86조가 또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1.5m를 이격을 하고 기존에 9m였는데 이 부분을 10m로 개정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건축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허가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35조 1항 2호 및 3호가 서울시 건축조례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23년 12월 29일 공포.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2024년 1월 2일 허가 접수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기존 9m로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현장은 건축 허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9m에서 10m로 허가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은 이미 골조가 1층이나 2층까지 올라갔다면 이 부분도 허가 변경을 통해서 10m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받은 내용은 허가 변경 절차를 밟아서 10m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건축물의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9m까지 3층을 올리고 3층 이상부터는 일조권을 받아서 사선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 1.5m를 이격하고 9m까지 올릴 수 있었다. 자,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10m까지 완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층고 문제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9m에서 10m로 바뀌었는데요. 일조권의 쭉 개정의 내용을 보시면 예전에는 8m였죠. 8m였는데 이게 9m로 바뀌었고 이번에 다시 10m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건축법이 10m로 바뀌게 되면은 또 현장에서는 이 10m를 다른 방법으로 또 활용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8m였을 때 1층을 일부 내렸거든요. 1층 일부 내리면서 3개 층을 8m로 채웠는데 이번에는 10m로도 완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m 부분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0m로 개정이 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조권 개정이 되면은 층고와 면적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법이 9m에서 10m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의 취지상 1층, 2층, 3층의 층고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9m에서 10m로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9m에서 3개 층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층고가 3.2, 2.9, 2.9 아니면 3.2, 2.8, 2.95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자, 10m로 개정이 되게 되면은 1층이 조금 더 여유롭게 되겠죠. 3.3에서 3.4, 2층도 3.2에서 3.3, 또 3층도 3.2에서 3.4였기 때문에 기존에 4층 베란다 하부에 이렇게 단열재를 설치하다 보니까 3층의 일부가 좀 낮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층고가 여유로워진 반면에 다만 4층과 5층의 면적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10m까지만 1.5m를 완화를 했고요. 10m를 넘어가는 부분은 기존대로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9m였을 때와 10m로 바뀌었을 때는 이 4층과 5층이 50cm씩 더 뒤로 셋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지하층을 안 하고 그냥 지상층만 일조권에 적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고와 면적의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10m에서 4개 층을 할 수가 없나? 자, 이 부분은 10m에 반지하층을 올리고 1층, 2층, 3층은 기존대로 9m씩 하면은 안 되나? 이렇게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하층을 1m를 올리고요. 기존의 1층에서 3층은 기존의 9m대로 계획을 하면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의 층고가 3m라든가 3.5m일 경우에 지상 레벨에서 1m를 들어 올립니다. 1m를 들어 올리죠. 그리고 1층과 2층과 3층은 기존대로 3m씩 계획을 한다면 이 부분이 10m가 되기 때문에 지하층을 계획하는 상가인 경우에 지하층을 지상으로 올리고 기존의 1층부터 3층은 기존 9m로 계획을 한다면 지하층이 지상으로 일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만은 연남동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연남동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을 했는데요. 연남동 같은 경우는 상권이 많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지하층의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반지하를 만들었습니다. 반지하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도 이제 창문이 있고요. 지상에서도 지하층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의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지하층을 반지하로 올렸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상에 3개층을 할 수가 없죠. 기존에 9m의 상가구 계획을 했을 때 반지하가 1m를 올라갔기 때문에 8m에서 3개층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9m였을 때는 반지하가 올라가고 1층, 2층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장에 10m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조권이 10m로 개정이 됐으니까 10m로 개정된 이후 상가 계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연남동 프로젝트인데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이 10m 적용을 했다면 반지하를 1m로 올리고 지상이 9m가 남았기 때문에 1층, 2층, 3층을 3m씩 이렇게 계획을 해서 3개층을 올릴 수가 있었겠죠. 3개층을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층별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요, 이 10m를 또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건축법 내에서 건축 계획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렇게 관련 실무자들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0m로 개정한 다음 이 부분을 어떻게 면적과 일조권과 지하층 개발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m로 올려주니까 의외로 반지하가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하층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여러분이 실무하면서 다양하게 이 10m에 관련된 부분에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건축 허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 경우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건축 허가 접수, 신고 접수 10m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조권이 1.5m를 이격을 하고 10m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조례가 바뀌었다는 부분이죠. 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 개정을 확인해 보시고요. 건축 조례를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은 꼭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허가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의회에서 개정이 되고 이제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가 공포를 하면은 건축과로 이렇게 문서가 가겠죠.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 문서를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건축 조례를 확인하시고, 자,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꼭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한 다음에 허가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나 허가를 받고 착공하기 전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허가 변경을 진행하면 되죠. 허가 변경.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허가 변경을 통해서 10m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12월 29일 서울시에서 건축 조례를 개정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긴급 속보로 전달했습니다. 자, 2024년 1월부터는 일조권 10m 적용을 해서 건축 허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급 속보를 마치고 다음에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